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21년 8월 12일 오연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실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일단, 저도 전달 받았는데, 다행히 두 개가 줄어가지고, 8개 소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게 돼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지난번에 회의할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일단, 두 개소를 제외한 내용 포함해서 오늘 해주시면 이야기를 듣고 또 회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회의는 유재만 소장님 준비해 주신 내용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그 부분 얘기하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화면 공유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되나요? 네, 됩니다. 네,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지금 오늘은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10개소 가운데 지금 7번하고 10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건물 뒤쪽에서 들어오는 누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10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외관이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어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편의상 이 번호는 수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하고 10번이 제외된 1번부터 9번까지 8개소로 이렇게 편의상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 도면이나 이런 보고서에도 지금 여태까지 써왔던 이 번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은 이제 이렇게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통사항이 이제 지난번 회의 때 쭉 이야기됐던 것들을 나열해 보면 지금 단열 부분, 외벽 부분의 단열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창호, 샤시 그리고 창문,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 부분인데 장판, 벽지, 천정지를 새로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가 대체로 모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욕실도 사실 조금 미흡한 가구들이 굉장히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일 교체를 해주고요. 천정제도 교체를 해주고 도기하고 수전도 새로운 걸로 다 교체를 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전기 부분도 전등, 스위치, 콘센트는 기본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보일러도 전체 교체를 해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좀 보일러 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배관까지는 지금 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일러를 가동을 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작업 내용은 보일러하고 기름 탱크 정도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조금 철거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손봐야 될 게 개발 건축물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차차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저희가 시설계 한참 진행 중인 도면 리스트고요. 기본적인 포맷은 만들어져 있는데 각자 그 건물마다 좀 추가해야 될 요소들을 더 좀 작업을 해야 될 게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예, 1번 건물은 지난 시간에, 지난 회의 때 이제 거의 결정된 내용들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창고를 좀 수선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앞쪽에 지금
잡초가 무성합니다. 마당이 일정 부분 이렇게 포장을 좀 하는 계획으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은 지붕을 도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외부에 페인트도 새로 좀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도면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좀 특히 화장실 부분이 일단 안방하고 누수 부분도 있어가지고 바닥을 다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불필요하게 굉장히 넓거나 또는 외기하고 좀 많이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화장실 부분하고 다용도실 부분하고를 조금 구획을 했어요. 그게 건축주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쓰기에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중간에 벽체를 세우고 욕실 부분과 다용도실 부분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문이 좀 많았는데 이 문들도 좀 단열 성능이 있는 걸로 좀 교체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앞에 마당은 이쪽 부분은 뭐 다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부분은 뭐 조경이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현관문 앞쪽하고 앞부분에 있는 창고 부분까지 포장을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뭐 사진들의 내용입니다. 다른 가구들도 뭐 유사한 부분인데 지금 공사비로는 요 앞에 있는 창고까지는 조금 손을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1번 주택은 이 정도로 설명이 되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뭐 2번은 이렇게 이제 뭐 부속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본체만 손을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주인분은 뭐 별채 부분을 조금 철거해 달라, 뭐 평면을 좀 조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요구사항은 있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 좀 있습니다. 아마 요 집은 샤시 부분이 좀 물량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잘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주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뭐 지금 본체 요 다용도실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집은 여기 부속동에 있는 화장실의 상태가 우리 뭐 전체 8채 중에 가장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동에 있는 요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단지 이제 그 씻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용도실 부분에 세면대하고 샤워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세탁 시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 본체 욕실에다가 본체 다용도실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속동에 있는 화장실은 상태가 매우 좋아서 문 정도만 교체를 해주고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본체에 있는 부분을 좀 손을 보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외부에 조금 폐기물이나 창고가 있긴 한데 이것도 뭐 단순하게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요 외부에 있는 다른 동들의 어떤 도장, 페인트는 저희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좀 그렇게 낙후되어 보이지 않게 조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4번 주택입니다. 4번 주택은 뭐 전체 집들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별도 요청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본체는 기본적인 앞에 사항들을 다 이행을 하려고 하고 여기 이제 부속동이 사실 우리가 평면은 방 하나만 그렸지만 창고하고 이렇게 실제로 집이 조금 큽니다. 헛간 같은 공간들이 제법 있는데 다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요 방이 뭐 창고처럼 창고는 아니지만 실제로 뭐 사람이 살았던 방인 것 같아요. 근데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허술한데 요 방은 외벽에 단열 보강은 별도로 없이
뭐 창고로 쓸 수 있게끔 도배하고 장판 정도만 개선을 해 줘서 사람이 기거하는 방보다는 뭐 창고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해 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 집은 좀 고민됐던 게 샤시가 비교적 외관상으로 볼 때는 상태가 좋습니다만 실제로 그 열을 차단하는 단열 성능은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샤시를 전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5번 주택입니다. 5번 주택은 굉장히 영역은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다용도실부터 화장실 창고가 내부가 상당히 좀 준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는 내부 공간은 있는 그대로 쓸 것이고 화장실 부분에 지금 세면대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세면대를 별도로 좀 추가를 해줄 예정입니다. 내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그 사진을 보면 요 가운데 이 방 사이에 이렇게 미석이 무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최근에 아마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아서 외관만 잘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진을 보이듯이 이 외관에 수성 페인트는 새로 도색을 해줄 거고 지붕은 지난번 회의 때 그 플레이트를 교체하는 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도장을 해서 우레탄 페인트 도장을 해서 좀 미관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해주려고 합니다. 주인분은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바닥에 엑셀 파이프 난방 배관도 모두 교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예정 공사비가 그걸 할 수 있는 비용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전체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는 이 주변에 이 벽체라든지 창문 기존에 있는 창이라든지 이런 걸 재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자부담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공사의 기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진 않나. 혹여나 뭐 물에 그런 문의가 오고 이분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던데 그렇게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번에 여기 사진 내용인데요. 이렇게 창호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돼 있고 아마 이 집을 선택하시는 분은 저희 8채 중에서 가장 내부 공간이 좀 좋은 공간을 선택하시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6번입니다. 6번은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저희 예정대로 해 나가면 될 텐데 단지 이제 건축주가 여기 입구체에 있는 창고하고 화장실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철거를 하고 담장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철거는 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세워 있어서 저희 계획 안에서도 요 외관에 보이는 부분에 페인트를 좀 새로 칠해서 미관이 좀 덜 노화돼 있게 보일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장 조사에 의하면 이쪽 부분에 헛간 부분이 있는데 그 지붕 부분이 조금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략적으로 상세하게는 안 되겠지만 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사비에 좀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시골집 안에 내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주택입니다. 8번 주택도 여기 부속되어 있는 요 방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형태로 단열 개선보다는 도배하고 장판만 수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하고 특히나 이 사진을 보면 요게 이제 진입하는 부분인데요. 요게 우리 앞에 그 골목길하고
집하고 사이에 있는 담장입니다. 뭐 노후화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집을 사용하는데 이 담장이 조금 굉장히 좀 방해하는 저해 요소가 돼서 그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이 담장이라도 조금 허무는 게 좋지 않을까. 담장 철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늘 조금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똑같고요. 다른 부분을 주인께서는 좀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본체를 수선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 집입니다. 9번 집은 좀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기존의 그 슬레이트 형태의 경사지붕 집에다가 앞부분을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달아낸 형태의 집이고요. 그것, 그렇게 달아내 놓으니까 다른 집들보다 면적은 좀 많이 큽니다. 그런데 요 달아낸 부분과 기존 채 사이에 요 지붕 옥상 쪽인데요. 이렇게 누수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수가 되는 부분을 조금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 외관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 뒤쪽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노화돼 있고, 보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지붕의 도장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분은 여기 대문체하고 창고체를 철거해 주기를 요청하시는데, 슬레이트도 있고 해서 우리 과업에 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면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주택에 관련돼 있는 것만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 철거해야 될 목록들이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리모델링 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도면하고 목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관련돼 있는 어떤 뭐 지붕 수선이라든지 뭐 외장에 페인트를 도색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의 도면이고요. 1번 도면에 샤시가 크게 많지 않아서 이 샤시 도면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창호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선해야 될 물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뭐 의문 나는 사항이나 뭐 추가 또는 삭제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떨까 싶긴 해서 한번 제가 준비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닫으면 되겠죠? 네. 제가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저번에 뭐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마당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찾아오는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입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메리트의 공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당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찾아오는 분들은 뭔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시골 주택에 왔을 때는 뭔가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당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지 않을까. 이게 뭐 물론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의 마당 공간이지만 도시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골로 갔을 때는 이런 마당을 좀 더 그러니까 뭐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당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유재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겉에 있는 건물들의 외관은 어느 정도 한번 도색은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작업은 했구나, 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색상은 분명히 이제 바꿔 도색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저기 어디죠?
커뮤니티 센터도 하얀색으로 도색을 하는 걸로 일단은 뭐 저희가 도면은 냈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긴 했는데 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하얀색으로 좀 통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오늘 회의 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드시 하얀색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거는 색상이 좀 더 이렇게 뭐 시골집에 갔을 때도 다른 어떤 시골집의 어떤 공간들 자연적인 거나 아니면 내부 목재들이 강조가 되는 공간을 돋보이게 하려면 하얀색이 좀 더 그 부분을 강조를 시켜주는 배경의 느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수성 페인트를 벽면이라도 마당을 구성하고 있는 벽면이라도 이렇게 구성 뭐 칠해주는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사실 물량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그래도 페인트가 가장 싸게 그 부분을 좀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2번인가 4번 4번 주택만 마당에 나무가 있고 나머지 주택들은 나무가 뭐 주변에 뭐 경계에 있긴 하지만 마당 안에 있는 요소로서 나무를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나무의 뭐 모습을 시골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뭐 그냥 시멘트만 발라져 있는 뭐 바닥보다는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재만 소장님과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는 큰 나무 화분을 하나 가운데 놓던 아니면 뭐 뭐 포인트가 되는 공간에 놓던 해서 하얀색과 나무 한 그루만 딱 있게 좀 구성을 하면 마당에 대한 구성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좀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견적에 좀 반영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뭐 그게 지금 보니까 남해가 비자나무가 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나무가 또 상록수고 하니까 하나 큰 화분에다가 뭐 놓고 하면 뭐 굳이 그거를 가꾸거나 뭐 할 필요 없이 아무래도 뭐 그 주변으로 또 추가적으로 그 뭐 오시는 분들이 더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견적에 뭐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좀 뭐 정리를 할지를 오늘 뭐 마무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설명 잘 들으셨을 것 같고 혹시 예, 얘기하실 부분이나 당부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도마하고 1번하고 5번 소유자분들 요구사항 있으셨던 부분하고는 통화를 한번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일단 창고가 1번 같은 경우는 창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유자분은 철거 없이 뭐 창고를 하나 조그만 걸 갖다 놓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씀까지는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내역을 뽑아서 보여드리겠다 나중에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번 그 난방 부분도 소장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제 뭐 자부담을 하시더라도 다른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일단 뭐 본인이 그쪽에서 일을 하셔서 알긴 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난방 입대해서 뭐 교체하는 부분을 빼고 이제 설계를 일단 하겠다 해서 나중에 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시는 대로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외부 창고 철거하는 부분을 별도로
또 네, 별도라면 그 예산을 어디서 잔액이 좀 있지 않을까. 집행장에 넣는 걸로.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비용도 비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대장에 실려 있는 창고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수반이 돼야 되고, 철거 신고가 돼야 되고, 철거 신고가 간단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슬레이트라든지 그런 지정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생각보다 금액이, 그러니까 철거 자체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이게 폐기물 처리가 남해 안에 폐기물 처리할 데가 없거든요. 쉽고 상당히 창원이나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절개하는 비용이 사실상 좀 크다 보니까 그게 또 호텔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집 한 채 정도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철거해달라는 데가 한 두세 군데 되지 않나요? 근데 그때만 1,000만 그 또 어떤 집은 해주고 또 어떤 집은 안 해주고 이게 조금 혹시나 같은 오염면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네. 해주면 좋긴 원. 근데 한데 아까 그 뭐지 9번 같은 경우는 양쪽이 저렇게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 이쪽 그쪽 보면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저렇게 만약에 우리가 창고를 철거를 해주면 솔직히 좋은데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해준다고 했을 때 이제 저게 저대로 방치됐을 때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까지 해둘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공건축가 한 분이 이제 상주에 그 빈집 리모델링한 사업 때문에 한번 귀촌 때문에 현장을 보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렇게 손을 안 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좀 키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는 계약을 안 하시고 이제 다른 그냥 일반 집을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 그냥 뭐 생생한 상태라면 뭐 철거해달라고도 안 했을 것이고 저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저런 식으로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이제 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뭔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기도 사실은 해요. 물론 방법이 있으면 철거를 하든 아니면 좀 그냥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좀 칠을 뭐 조금 해서 미관적인 것만 개선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작동산이들 같은 경우를 그러면 뭐 썩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뭐 막아버릴 것이냐 막아서 칠만 할 거냐 철거를 해줄 수 있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좀 그 부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궁금한데 만약에 저희가 철거를 별도로 하게 되면 그게 정해져야지 설계에 바로 반영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설계를 직접 반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금액만 근데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면 좀 그런 거는 저걸 하면 바닥을 뭐 다시 포장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게 설계 없이 가고. 그거는 이제 공사하면서 중간에 시공하시는 분하고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간단한 사항이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이 가용 예산을 다 잡아서 설계를 잡아야 될 것이고 이제 그게 낙찰 잔액이 뭐 1,000만 원에서 1,몇백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하고 마무리 공사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좀 받아봐야 될 사항이 되겠죠. 네. 사실 1번도 뭐 유재만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 앞에 있는 창고가 뭐 물론 이제 그 주인분이 그러면 철거 비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놔둬야 된다라고 놔두고 그냥 창고를 해달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보면은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네, 말씀해 주십시오. 2번 다음 장 보시면 가운데 제일 밑에 오른쪽 사진. 예, 왼쪽 사진. 아니요. 예, 그거. 요게 화장실이거든요. 아마 네. 주인분은 요 화장실을 좀 헐어달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제 대문간이고,
여기는 좀 그래도 상태가 괜찮아요. 여기는 근데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대문하고 연계된 곳이 이게 뭐 어쨌든 정리는 한번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것도 뭐 그러니까 각 집이 아까 김철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뭐 굳이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요 부속동이 약간 좀 그 뭐 예전에 뭐죠? 거기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동물을 키웠던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쪽에 예, 더 맞습니다. 있는 예. 그 추가적인 곳이 아마 이게 뭐 그러니까 축사였다가 이 방 하나를 더 안에다가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구성도 그렇고 안에 폐기물도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그나마 괜찮은데 5번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들어가는 곳에 곳곳에 그 뭐 축사가 앞에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천장도 뚫려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 축사도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있고 들어가는데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입구에도 천장이 좀 이제 보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본체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전반적인 걸 만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려할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합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요거 건물 뜯기 시작하면은 좀 이제 뭐 요 뒤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8번도 요 앞에 이 부속동이 담장 철거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 부속동도 사실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다음에 9번도 뭐 여기지만 요 부속동 요 부분은 대문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사실 이제 이게 하게 되면 너무 일이 많아지는 그런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8채의 집이. 이게 뭐 좀 상태가 괜찮아도 뜯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봤을 때 뜯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고, 그렇게 딱 전체로 보면 솔직히 너무 많아서 네네네. 가지고는 절대로 폐기물 처리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한다고 하면 한두 개,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그냥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집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뜯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뜯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는 굳이 안 뜯어도, 이번 집처럼 굳이 안 뜯어도 될 것 같은 집도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을 어떻게 할 건, 철거 쪽으로 잡으면 상당히 조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폐기물 맞습니다. 예. 예. 슬래시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뜯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그냥 뭐 막을 것이냐, 미관만 조금 개선할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 아니면 그 접근하지 못하게 조금 앞을 조금, 예, 막 아예 뭐 울타리처럼 해버릴 것이냐, 뭐 이렇게 공간감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다른 방식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지금 본체를 최소한 쓸 수 있을 정도만 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외부에다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본체에 조금 더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에어컨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있는 집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벽걸이가 하나 정도 있는 집들을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벽걸이 하나 정도, 그러니까 아예 없는 집도 있는지, 아니면 벽걸이 하나 정도 갖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뭐 한 대 정도는 더 놔줘야 되는 건 아닌가. 본인들이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해서 그냥 임대해서 쓰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사실이 없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뭐 내가 난방뿐만 아니고 냉방도 조금 고려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좀 어떻습니까? 에어컨 상황은? 에어컨이 뭐 4번 집 같은 경우에 팀장님 말씀하신 그 벽걸이 한 개 정도 있는 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번도 있었고 예, 예, 1번도 있었는데 2번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집보다는 없는 집이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아요. 예, 예. 많습니다. 아까 유주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4번 집하고
그 다음에 1번지 빼고는 없는 걸로 예, 거의 기억을 없었어요. 하거든요. 네. 사실 에어컨 정도는 설치를 뭐 하다 못해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은 주는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 보통?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가 네, 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에어컨도 이 비용 자체가 제법 또 잡히니까 그렇죠. 이 벽걸이를 해도 환급으로 잡으면 그냥 한 개에 돈 100만 원 이렇게 잡힐 텐데 8개면 이제 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사실 집 자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일단 애초에 문제긴 한데 빈집이 많다 하지만 쓸만한 집은 사실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돈을 그래도 뭐 몇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뭐 도대체 뭘 고친 거냐 이제 이래 버리고 우리는 기본적인 뭐 샤시 단일 이 정도로 하면 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시골집에서 뭔가 느끼고 싶은 정치 같은 것들이 과연 표현이 될까 음, 사람들이 와서 뭐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더 고쳐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물론 이제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느 수준까지를 해줄 것인지를 조금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샤시를 하는 게 뭐 기본일 수는 있겠으나 뭐 샤시가 고장나서 완전히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히 단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또 샤시가 앞에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단열 기능 때문에 샤시를 다 바꾼다 할 때 샤시가 굉장히 비싸고 그랬을 때는 다른 것들을 솔직히 거의 할 수가 없는 도배장판 정도밖에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조금 더 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거의 못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생각하신 게 이제 겨우 이제 뭐 도색 정도 그리고 뭐 네. 화분 몇 개 정도 두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고쳤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이 조금 힘이 실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저번 회의할 때. 음. 그러면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 전면 샤시 중에 교체를 할 부분 내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만 좀 얘기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 외부로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 창고를 뭐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앞에 뭐 시야 높이에 담을 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아예 어, 예, 어떤 식으로 그걸 보완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말씀해주신 분들은 네, 상당히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색상으로 조금 이렇게 톤을 화사하게 좀 바꿔준다라든지 뭐 하나의 공간감을 좀 마련해준다라든지 식재 같은 경우도 화분으로 하면 좀 뭐 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재를 직접 하는 네네. 거니까. 네. 저도 이제 주택에 살고 마당이 있는 집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따먹을 수 있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 네네네. 뭐가 있냐면 무화과랑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네. 무화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식재가 돼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약도 안 쳐도 되고 네. 뭐 너무 잘 자라고 너무 뭐 열매도 막 열리고 해서 음,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블루베리도 뭐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주는데도 블루베리도 매년 열리고 음, 다음에가 뭐 비자, 유자, 치자, 비자 이렇게 삼자긴 한데 비자는 먹을 게 없고 오히려 비파나무가 네. 같은 거 놓으면 되게 잘 자라거든요. 열매도 있고. 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만약에 심는다면 무화과나 비파가 좋을 것 같고 화분으로 하면 블루베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실제 좀 따먹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입주 선물처럼 네네네. 뭐 그게 뭐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네네네. 1년 정도면 따먹을 수 있게 돼서 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제 입주 선물 말씀하셔서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 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간단하게 이런 그레이 같은 기자재들은 사고 오실 수도 있지만 뭐 남해군에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고민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야외용 테이블이랑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무슨 행사 하실 때 쓰는 것들이 대여가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뭐 이분들에게는 이제 오셨을 때 청년분들에게는 특히나 가족분들이야 뭐 오래 사실 분들이지만 청년분들은 잠깐 있다가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여할 수 있는 뭐 화로라든지 아니면은 테이블하고 의자 정도는 하는 건 어떨까라는 거를 좀 여쭤보고는 싶었습니다. 마당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좀 밝은 조명 같은 것도 좀 해주고 네네네. 공간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집기류 같은 거를 예산에 태울 수는 없지만 뭐 그냥 공사처럼 해서 안에 뭐 테이블 같은 걸 그냥 좀 간단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네. 화덕 같은 거를 그냥 뭐 만들어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네. 네. 뭐 대여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런 건 힘들고요. 예산에 네. 태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미리 조금 세팅을 해주면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동인가? 그런 부분도 괜찮을 거고, 물론 이제 아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샤시를 말씀드렸지만 뭐 중요한 사실 부분이긴 해요. 실제 살면서 뭐 음, 우풍이 세다거나 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또 한데, 그냥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은 또 조금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마당에서도 조금 뭔가 감성적인 부분도 조금 터치를 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크게 고비용이 음. 더라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유재만 소장님하고 그 창고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막을지 아니면 내부를 살짝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소장님? 그리고 언뜻 이제 그 미관상 보여지는 게 굉장히 좀 노후화돼 있는 것들은 비용상 다 우리 비용상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 간단한 어떤 펜스, 네네네. 목재로 요즘 뭐 흔히 보이는 펜스 형태로 아까 지나가는 이미지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아,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예, 뭐 요런 어, 거 같은. 예, 예, 요런 거로 좀 또 비용이 좀 많이 들 네, 이건 거고, 비용 많이 예, 들겠지만 우리 그냥 데크재 합판을, 같은 거를 네네네.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10cm 좀 공간을 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네네. 그런 것들 아까 9번집 같은 경우에 대문에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보이니까 네. 한 1.8m 눈높이 정도로 그걸 가려주는 이런 조립식 펜스 형태로 음,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색깔 부분을 이렇게 좀 톤시켜주면 들어올 때 좀 산뜻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대문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하질 못하니 네네. 뭐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네요. 특히 대문간이 뭐 주변에 담장이라든지 이 석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막그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 석축하고 담장 있는 것도 페인트 칠만 한 번 더 하면 그게 뭐 산뜻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벽체는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현무암 돌로 쌓아놓은 옛날 시골집들도 현무암은 그대로 놔두지만 나머지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 뭐 해놓은 그 부분만 하얀색으로 칠하더라도 이게 산뜻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뭐 페인트 칠을 전반적으로 이제 색상을 주는 쪽으로 하는 걸 정리를 하는 걸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보여준 이미지 컷들이 다 보면 마당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되게 공간감이 좋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유재환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좀 앞을 이렇게 막 아예 그냥 펜스보다는 좀 이렇게 솔리드하게 약간 막으면서
마당 공간을 조금 이렇게 한정 지어줘서 그 색칠을 컬러를 좀 주고 그 좀 이렇게 안에 공간감을 주면 뭐 시야도 좀 뭐 가려지기도 하고 뭐안 좋은 뭐 보기 싫은 것도 좀 가려지기도 하고 공간감도 생기고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네. 일단 그렇게 집 주인하고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괜찮겠는지도 한번 이야기는 돼야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필요하면 그래도 원상복구할 수 있게 간단한 구조. 네네네. 맞습니다. 네. 또 그래서 그 뭐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유지만 소장님하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정리를 해서 뭐 최종 보고 때 그거는 뭐 금액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팀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저도 아까 그 창고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뭐 철거가 안 된다면은 아까 그걸 막아서 할 수 있는 아까 펜스를 친다든지 집에 사람이 처음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이렇게 흐름한 공간이 보이면 제가 봤을 때도 기분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막아서 조금 산뜻하게 보이면 그에 드는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아까 마당 쪽으로 감성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샤시 부분은 원래 이 샤시로 돼 있으면 전부 다 샤시로 바꾸는데 창으로 한다든지 아, 일부는 일부는 막고 창으로 그런 것도 고민은 고려해 볼 수는 그러면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들리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줄어들겠죠. 샤시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면. 근데 뭐 벽체를 만드는 비용도 드니까 그러니까 단열이나 이런 데도 이게 많은 데가 안 좋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전면 전부 다 샤시니까 시골집들이 지금 대부분 그런 네, 상황이죠. 저희가 앞을 리모델링 해도 맞기 저 때문에. 거를 일부만 창으로 하고 일부만 초리 부분만 샤시하고 이렇게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주인하고도 한번 그 부분 네, 이야기. 그게 집주인 분들하고 얘기가 이게 집이 좀 답답해지고 어두워질 수는 있거든요. 앞을 벽을. 네네 맞습니다. 앞에 샤시가 다 있는 거는 우리 뭐 시골집들이 그 마루 안쪽에 방이 있으니까 대체로 보면 시골집들은 마루 반대쪽에 창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마루 쪽에 있는 그 창호지 문이 채광도 하고 통풍도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일부 벽체가 생기면 그 내부 방이 굉장히 좀 낮에 어두워지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벽체를 만든다고 또 뭐 돈이 안 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집들의 샤시가 달려 있는 그 위치가 상부에 지붕 구조물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석가리 끝에 지붕 끝까지 이거를 다 면적을 찾으시려고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구조적으로 벽체를 만들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비가 들이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벽돌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습식 공법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니면 뭐 샌드위치 판넬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샷이 아닌 거를 하는 것도 좀 그 공법도 복잡하고 내부 공간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샷시로 하는 게 좀 좋기는 합니다. 단지 이게 4번 집은 아마 샷시를 교체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내외 정도.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는 기본적인 약간의 단열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있는 걸로 그대로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알루미늄은 정말 이렇게 닫으나 열으나 겨울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손을 봐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겨울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일단은 1번 집에 창고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더라도 창고를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는 창고가 마주 보이는 지금 교수님 짚어주시는 저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펜스를 이렇게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펜스를 만들어주고 조립식 펜스겠죠. 쉽게 풀고 뭐 해체할 수 있는 그 만들어주고 이 부분 그 창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하나 사가지고 36짜리나 그걸 창고로 대용하시게끔 하시는 게 뭐 비용이나 과정적으로 볼 때 가장 쉽지 않을까. 뭐 실제로 뭘 더 짓는 거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건축 행위, 그러니까 증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 네, 과정만 해도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도 신고 대상으로 보게 되는. 원래는 가설 건축물에 신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가설로 걸로 안 하고 맞습니다.
대지 안에 갖다 놓으면 신고를 받습니다, 정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것도 저희는 조금 그에 다를 수 있는데 혹시 청년 예비군 주관님 박근모 박사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예전에 그 사이트 플래닝에서 참여를 해서 그 사용자의 어떤 입장이나 뭐 트렌드라던가 요새 추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빈집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를 사이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기여가 아니 그걸로 이제 끝난 건지 그런 네. 부분. 사이트 지니에서 처음에 네. 참여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노하우를 좀 전수받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이제 그 박사님 말씀은 이제 그때 좀 이게 집을 찾고 하는 과정까지 했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진 않느냐 하면 조금 그러니까 자문을 좀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네. 요새 밤에 이제 집 고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제 여행 업체에서도 와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자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같이 참여도 했고 우리가 이제 실제 그 꽂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팀이다 보니까 뭐 운영 부분도 운영 부분이지만 실제로 꽂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정도는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귀찮아하지 않으면. 네. 한번 뭐 시간 되면 한번 초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점을 커버하는 것에 이제 거의 100% 집중을 좀 해왔다고 하면 조금 장점도 조금 만들어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뭐 조금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도 조금 한두 가지씩은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조금 준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추가로 또 말씀도 하실 분 계시나요? 네, 없으시면 또 교수님, 소장님 조금 더 논의하셔서 네. 준비가 뭐 거의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또 회의를 저희가 같이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크게 일정 부분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지금 해야 될 때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도면 진행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실시설계 과정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에 담아서 다음 주 정도는 그 공사비 산출하는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뭐 담장 부분, 철거 부분, 그리고 아까 에어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 다뤄졌는데 요거는 결정되는 사항 뒤에 따라서 추가로 어떻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도면을 만드는 상황에 맞춰서 다음 주 정도는 그 공사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공사비 산출을 해서 뭐 여기도 한 10일 이상 좀 작업이 걸릴 거니까 저희가 최초로 아마 받을 수 있는 목표 날짜를 저는 한 8월 30일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30일에 지금 내용대로 어느 정도 공사비가 정해지면 그때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넣고 뺄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공사비가 확 늘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 좋게 예측했던 대로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 공사비 산출 작업을 선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죠? 5월 3일까지입니다. 시간 충분하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추석 전후로 뭐 공사 입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로 봐도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어찌됐건 공사비는 빨리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역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네. 나오는 걸 봐서 일단은 뭐 거기서 조금 뭐 덜어내야 될 게 있으면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도 뭐 이제 뭐 그 예산에 본 예산에 태우지 않더라도 집행전액으로도 만약에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네네. 다른 걸 꽉 채웠는데 다른 거를 빼고 이걸 더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집행전액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계획만 되면 일단 그거는 또 공사는 진행하고 나중에 집행전액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도움 조금 주시면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9월 3일 그 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뭐 먼저 돼 있는 거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잠깐 이제 뭐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이제 연장 신청을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논의를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될것 같아요. 저희 과장님. 이달 뭐 말 가까이 돼서 일단 일반 그 내역 작업 나오면 네. 그때 한번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얘기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되겠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